저희는 나날이 지나는 방송 휘파람칩니다. 오늘은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할리퀸과 더불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조커를 자세하게 파헤쳐볼 생각인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모든 캐릭터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조커가 처음 등장했을 때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초창기에 등장한 조커는 40명에 가까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연쇄 살인마로 등장하지만 결국 배트맨에게 죽음을 당하는 단역에 불과했어요. 네, 맞아요. 네, 하지만 작가들이 조커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작가들은 조커를 웃음가스를 뿌리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천재 살인마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50, 60년대에 이르러 미국 코믹스가 아이들에게 유해한 책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결국 조커도 아이들의 물건이나 빼앗는 삼류 양아치로 전략하게 되죠. 그 결과 조커의 이미지는 최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1973년 드디어 조커의 5가지 복수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조커는 그동안의 삼류 이미지를 버리고 진정한 살인마로 거듭나게 됩니다. 조커의 5가지 복수는 조직원들의 배신으로 감옥에 갇혔던 조커가 감옥을 탈출해서 조직원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으로 시작하죠. 먼저 2명의 조직원을 독극물로 죽이고 담배에 폭탄을 넣어서 잔인하게 죽이는 조커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 모습이 되게 무서워요. 게다가 조커는 그를 쫓는 배트맨을 간단하게 함정에 빠뜨리고 그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게임을 하자며 배트맨을 놔주는 대범함을 또 보여줘요. 즉 이 모습은 지금의 조커와 굉장히 비슷한데 그 이유는 이 작품이 조커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조커의 5가지 복수는 삼류 양아치였던 조커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역사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죠.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히어로를 알아보려면 모티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온 조커라는 캐릭터도 모티브가 있거든요. 네. 조커의 모티브는 1928년 무선 영화 웃는 남자에서 모티브를 따왔는데 코믹스에서 다양한 탄생 배경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죠. 킬링 조커는 조커의 탄생을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인데 조커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죠. 화학공장에서 일하던 조커는 코미디언이 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 실패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게다가 아내의 임신은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데 그때 범죄자들이 다가와 달콤한 제안을 하게 되죠. 자네가 다녔던 하약 공장에 우리를 데려다 주면 큰 돈을 주겠네. 그러자 소심하고 겁 많았던 조커는 임신한 아내를 위해 내도후도의 가면을 쓰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데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조커의 아내가 정기감전으로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자 얘는 범죄를 저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미 범죄자랑 손을 잡으면 발을 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범죄자들이 조커를 버리게 돼요. 동료들이 버린 거예요. 게다가 배트맨이 얘를 레드 후드라고 착각을 하면서 쫓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커는 화학물통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돼요. 자기가 그동안 아내도 죽었지 일도 제대로 안 됐지 동료들한테 배신도 당했지. 이 모든 게 엮어지면서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악의 악당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이렇듯 킬링 조커는 조커의 탄생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밝힌 명작으로 이때부터 대부분 조커가 화학물질에 빠져 악당이 되었다는 설을 채택하게 되잖아요. 이 밖에도 킬링 조커는 1대 배트걸인 바바라 고든이 불구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저도 이 이슈 알거든요. 이때부터 바바라 고든은 외부 활동을 접고 내부에서 오라클로 활동하게 되잖아요. 사실 이때 배트걸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라클로 내려앉았는데 오히려 인기를 더 많이 끌게 되면서 지금의 캐릭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또한 조커가 제임스 고든과 배트맨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악독한 짓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이 굉장히 소름끼치고 잔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커의 탄생과 그의 진정한 면모를 보고 싶다면 꼭 킬링 조커라는 책을 읽어보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킬링 조커가 19금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소식인데 더욱 반가운 소식은 스타워즈의 루크 스카이워커로 유명한 마크 해윌이 조커 역할을 맡고 배트맨 성으로 유명한 케빈 콘노이가 배트맨 역할을 맡아 전 세계의 팬들이 흥분하고 있죠. 정말 기대되는 작품이에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19금이니까.
둘 다 세계 최고의 탐정이자 전략가로 명성이 높으며 보통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고담시를 공포로 다스리고 필요하다면 적을 잔인하게 고문하는 수법까지 꽤 많은 부분이 닮아있어요. 하지만 둘에게는 극명한 차이점이 존재하잖아요. 먼저 배트맨 같은 경우는 모든 존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도할 수 있고 그는 공포와 치밀한 질서를 바탕으로 고담시를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면 조커는 모든 존재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망가뜨릴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오로지 강기와 혼돈을 고담시를 지배하는 악당이에요. 그래서 배트맨과 조커는 운명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커는 배트맨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조커의 집착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 집착은 오랫동안 배트맨이 죽지 않고 자신과 게임하길 원하며 그렇기 때문에 조커는 배트맨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절대 죽이지 않아요. 그 누구도 배트맨을 죽일 수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하죠. 두 번째, 조커는 배트맨을 탈환시킬 수만 있다면 비인간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게 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과 너무 닮았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배트맨을 탈환시킴으로써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조커는 배트맨과 싸움을 되게 즐겨하는데 그 옆에 붙어있는 캐릭터를 되게 싫어해요. 특히 사이드킥이라고 불리는 배트걸, 로빈을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껴들지 말아라. 바와라 고든 또 다리를 불글 만들었잖아요. 비슷한 캐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조커는 주로 배트맨과 싸우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배트맨이 사라지면 그 역시 무기력하게 은퇴를 하죠. 어떤 이슈에서는 배트맨이 죽었다는 소문이 나자 조커가 착하게 사는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조커는 되게 착하고 되게 성실한 인물로 그려져요. 하다못해 킬링 조커 같은 경우도 얘가 밤일을 되게 잘한다고. 제가 생각하는 밤일이 아니죠. 맞아요. 아, 맞아요. 부인이 대놓고 말하거든요. 당신은 유머스럽고 밤일을 잘한다. 그러니까 조커가 미치지만 않았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19금인데 그것도. 원래 조커 자체가 19금이에요. 지금까지 조커의 감기와 집착을 알아봤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들어간 작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배트맨 다크나이트 리턴즈거든요. 명작이죠. 명작 중에 명작이죠. 조커는 배트맨을 탈환시키기 위해서 2대 로빈인 제이슨 토드를 잔인하게 죽이는데 오히려 배트맨은 조커와 수많은 악당들을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은퇴를 선언해버립니다. 그러자 조커는 모든 삶을 포기한 채 무기력하게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얼마 후 배트맨이 복귀를 하자 뜰듯이 기뻐하며 TV 토크쇼에 출연을 해서 무려 206명을 학살하는 잔인함을 보여줘요. 이 장면이 진짜 소름 끼치도록 잔인하거든요. 그쵸. 모든 사람이 웃으면서 강남의 그 도가니 속에서 죽음을 당하고 되게 즐겁듯이 이게 풍선을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커의 감기를 가장 잘 그린 최고의 명장면이라 할 수 있죠. 게다가 초대장을 주고 배트맨을 놀이공원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조커는 뒤따라온 배트맨과 신나게 숨바꼭질을 즐기는데 이때 그냥 숨바꼭질을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해요. 그러자 배트맨이 분노하면서 내가 널 살려주는 바람에 지금 또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 한 번도 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근데 조커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난 세봤다. 그러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날 죽여. 결국 조커의 도발에 자제력을 잃은 배트맨은 조커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경찰들이 쫓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동안 자기가 싸웠던 악당에 대한 배려인지 모르겠지만 손수 화장을 시켜줍니다. 그쵸. 그 시신을 함부로 해부하지 못하게. 근데 그때 조커가 웃으면서 사라지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되게 강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의 승리자는 조커는 죽음으로 마무리됐지만 조커를 죽인 배트맨이 패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장면이 이게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만화책도 있는데 조커가 웃는 모습이랑 배트맨 쓸쓸히 돌아가는 모습이 상반되면서 누가 과연 진짜 진정한 승자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이렇듯 조커는 배트맨을 탈환시킬 수 있다면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트맨에게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죠. 최강의 적이죠. 조커가 만드는 이 독약은 상대방을 몇 초 안에 죽이거나 대량 살상이 가능한데 치명적에게도 이 독약에 노출되면 죽을 때까지 웃다가 죽음을 당하게 돼요. 게다가 조커는 천재적인 발명가이자 화학자로 유명해요. 그래서 다양한 무기에다 독약을 설치하는데 대부분 귀엽고 깜찍한 무기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방심을 하게 되죠. 또한 조커는 화학약품에 빠졌으며 수시로 독약을 제조하는 인물답게 독과 공포에 대한 강력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조커는 작품에 따라서
스퀘어 크로우의 공포 가스와 포이즌 아이비의 맹독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선과 악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초월적인 공격에도 어느 정도 내성을 지니고 있죠. 즉 자기가 나쁜 놈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착한 놈이잖아 봐. 그래서 고스트 라이더의 참여의 시련도 얘한테 먹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재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서운 놈이에요. 또한 고통과 정신 공격에도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저수로 더 강력한 몸빵을 자랑합니다. 이 밖에도 조커는 천재적인 지능과 지략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악당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기와 뛰어난 인기응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존재 중에 하나예요. 감독에 따라서 작품에 따라 다르게 그려지는데 먼저 1989년 영화 팀버튼 감독의 배트맨에 등장하는 조커는 잭 니콜슨이 연기를 했으며 잔인하고 장난기 많은 조커의 모습을 잘 그려냈어요. 반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에 등장하는 조커는 지금은 고인이 된 히스 레저가 연기를 했는데 그는 완벽한 조커 연기를 하기 위해서 6주 동안이나 호텔방에 들어가서 조커를 연구했다고 해요. 따라서 그는 조커를 연구하고 연기하는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게 결국 학원이 되어서 영화가 개봉하기 전인 2008년 1월 20일 날 목숨을 잃게 되죠. 하지만 그가 연기한 조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소름 끼치는 조커로 평가받고 있으며 히스 레저는 팬들의 영원한 우상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말해서 팀버튼 감독의 조커는 광대 같은 모습, 되게 익살스러운 조커의 모습을 그려냈다면 히스 레저가 그려낸 조커는 아까 킬링 조커에서 보였던 감기 어린 조커의 모습을 잘 그려낸 작품이죠. 두 분 다 진짜 메스로드 연기를 보여줬어요. 가장 중요한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조커. 뭐 자레드 레터가 연기를 하는데 초반에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됐었어요. 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것도 아닌데 놀랐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는 잭 니콜슨과 히스 레저의 조커가 너무 극찬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보다 못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죠. 게다가 화려한 무신과 그가 진짜 조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럴듯한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등장한 조커는 많은 직격탄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의외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계속 공개되면서 지금의 이미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따라서 조커가 할리퀸의 탄생에 크게 이바지를 하고 베네시아와 같이 허튼 짓을 안 한다면 그 역시 할리퀸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까지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가장 중요한 할리퀸과 조커를 알아봤잖아요. 이제 그 나머지 멤버들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쵸. Water. That's a good idea, honey. Got some better tip? 그럼 다음 주에 저희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 히히 파라찌 야.